지금 지구상의 돈줄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차트가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투자 시스템 전체에서 피와 같은 유동성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1930년 대공황 이후로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M2 통화량 수축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많은 분들이 중동 리스크나 단순한 시장 조정만 걱정하고 계시지만 진짜 문제는 거대한 돈의 바다에서 썰물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아무리 쓸모없는 배라도 높게 떠오르지만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물의 방향이 바뀌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멀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시장을 몰래 움직이던 거대한 엔진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멈추려 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거의 제로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 비트코인이나 미국의 기술주를 사던 거대 자금들이 이제는 비싼 빚으로 변할 위기에 처한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 수조 달러의 돈은 이자가 불어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됩니다. 결국 고래들은 현금화하기 쉬운 코인부터 던지게 될 거고 그 타겟은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과 리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6월경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역대급 피바람이 부는 개미털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공포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대 고래들은 아주 조용히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최근 그라나이트 쉐어스라는 거대 기관이 나스닥의 리플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는 싹쓸이하기 위해 판을 깔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이제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 기관들이 탐내는 핵심 담보 자산으로 그 가치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SEC와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에서 기관들의 수요는 이제 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인프라 결제를 위한 필수 수요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이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될까요? 우리는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는 10월 중순에는 어쩔 수 없이 돈 복사기를 다시 돌려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하거든요.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 분석에 따르면 M2 통화량이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는 올가을이 리플 가격의 폭발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는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5 선을 예측하지만 기관 자금의 유동성 해일이 쏟아진다면 과거의 저항선을 모두 부수고 $5까지 수직 상승하는 구조적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리플은 좁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꽉꽉 응축하며 대세 상승을 위한 마지막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가격이 답답하게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결코 하락이 아니라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거든요. 일시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유동성의 파도가 언제 다시 밀려올지를 예측하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자만이 결국 이 험난한 시장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리플의 가치는 현재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유동성 엔진이 다시 가동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상상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미 눈치 빠른 월가의 기관들은 XRP를 소리 소문 없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거물들이 수년간 비밀리에 리플을 매집해온 정황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조 달러를 굴리는 이 거대 공룡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진행합니다. 리플 같은 대장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되 실제 인생을 바꿀 만한 압도적인 수익은 리플과 궤를 같이 하는 저평가된 생태계 종목에서 뽑아낸다는 것이 그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리플이 한 발짝 내디딜 때 리플의 핵심 파트너인 저평가 종목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벼운 몸집을 가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플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파트너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기관들이 이 종목의 가치를 알아챈 순간 단 2달 만에 수십 년치 예금이자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액의 씨앗 자금만 넣어뒀어도 단기간에 자산의 앞자리가 바뀌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기관들의 필승 공식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밤낮 없이 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분석한 결과 기관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은 제2의 플레이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목들을 찾으려면 먼저 이 판을 짠 설계자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중은 절대 알 수 없는 전 세계 1% 금융 엘리트들이 숨겨온 리플의 진짜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 시작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 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솔라나 코인 하나가 단 10개월 만에 140배 넘게 뛰었습니다. 2021 연초 100만 원을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1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3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0,000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0,000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들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운용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배당금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고요. JP모건은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는데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바로 쏟아부었어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까지 줄줄이 RWA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는데 이게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토큰화 계획이에요. 실제 건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도 봐드릴게요. 2022년에 약 6조 원이었던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7배가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에서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테마인데요. AI가 이제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 팔며 24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가 수천억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이미 발행하고 있어요. 종이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중국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국가 간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진행했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AI가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면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CBDC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돈은 어떤 통로로 지나갈까요?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결제는 어디서 처리될까요? 이 세 가지 전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통로라는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어딘가로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간에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RWA,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자금의 이동은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10개면 자동차는 각자 다른 길을 달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로가 딱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그 요금소를 가진 사람, 아니 그 요금소 자체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고 CBDC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죠. 또한 RWA,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처럼요. 따로따로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I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공부하고 CBDC에 투자하려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 공부하고 RWA에 투자하려고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이걸 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인프라 딱 하나에 올라타는 순간 AI에도 RWA에도 CBDC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가 입점하든 상관없이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AI라는 가게가 잘 되든 CBDC라는 가게가 잘 되든 RWA라는 가게가 잘 되든 그 건물 자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기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아무리 CBDC가 혁신적이어도, 아무리 RWA 시장이 커져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프라 하나.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 즉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시,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쪼개고 XRP로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XRP 레저를 통과하고 또 다른 나라 투자자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해당 국가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관들은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에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불안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값 아니면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사는 그 돈만 넣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인생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1%만 가까운 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간혹 수익 보시고 손주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고 항상 가고 싶었던 하와이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